것이었다. 고려시대 영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왕의 아들들, 즉 제왕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관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즉 중서령이나 상서령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하고 거의 비슷한 급에 있는 아주 고위 관직자들인 거죠. 신윤화, 유천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1260년부터 1268년 사이 왕권을 능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김씨성의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김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264년 최고 관직인 해양후의 봉해짐으로써 영공의 자리에 오른 그는 4년 뒤 원종의 사주를 받은 이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이 영공으로 있던 1264년부터 1268년 사이에 김준과 고위 관료들에게 가던 배였다. 마도 3호선의 유물연대가 밝혀지면서 무인 집권기, 고려인들의 생활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시의 마도 3호선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 배였을까요? 자, 여기 배의 출항지를 짐작해 해주는 목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따라서 마도 3호선은 전라남도 여수와 인근 지역을 두루 들렸다가 김준, 유천우, 신윤화 등이 살고 있었던 임시수도, 즉 강화도로 가던 도중 마도해역에서 난파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도해역은 강화도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항로상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험해 난행량이라 불렸던 곳인데요. 송나라에 사신 서동이 고려를 다녀간 뒤에 지은 고려 도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닷속으로 잠겨들고 격렬한 파도와 거센 여울에 암초에 부딪힐까 우려되어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이 차오르면 그 모습을 감췄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암초는 당시 뱃사람들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서해상의 숱한 험로를 경유하면서 10여일이 넘는 먼 거리를 운항해야 했던 마도 3호선. 과연 이 배는 어떤 목적을 띠고 있었을까요? 강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관문이었던 갑곶돈대. 이곳에 위치한 갑곶나루는 강화도의 중요한 포구 중 하나였다. 강화 천도 이후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는 물자 집산의 중심지로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곡식이나 곡물, 그리고 각종 토산품과 수공업 제품을 실어 나르던 배들로 붐볐다고 한다. 강화도의 중심부 궁궐이나 무신정권의 그런 관부의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배들이 막 몇 백척씩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장관이었답니다. 동문선에 실린 삼도부에 보면 당시 해운 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다. 국가에 바치는 곡식이나 곡물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과 상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며 물가 언덕에는 개인 선박을 소유한 채 교역 활동을 한 상인과 해운업자의 집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연해 지역에 있는 주요 포구를 기점으로 해서 서남해를 통해서 강화도로 가는 게 원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고 12세기 후반 무인집권기부터 민이 이제 유망을 한다거나 대토지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 잉여 생산물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적되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세가들이 지방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수치물이라든가 그 잉여 생산물을 교역하기 위해서 해운 활동에 적극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